안녕하세요. 건강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나흘간 다 지나갔지요.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지는 봄이 남아 계시죠. 찾아뵐 때도 있을 거고 밀리는 일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연휴를 끝나고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첫 출근하시는 날인데요.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직장에 나갈 때 보니까 이렇게 연휴 때 쉬고 출근하려면 더 힘들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아주 그 상쾌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일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쉬었다 나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나흘 동안 쉬시다가 오늘 나가셔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많이 바쁘고 힘드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논평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논평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 사면해라. 그렇듯으로 제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이달 27일인가요? 그때까지 그 집행영장이 됐었죠. 근데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보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형 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께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대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노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 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러 낙하로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형을 받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8월 15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에 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면도 또 아마 고려도 했던 것 같은데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사면을 보류했다. 그래서 사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식병 정지를 받아서 지금 병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또 기간이 돼 가니까 또 연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다. 그러면 다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다스를 갖다가 뭐 좀 더 압류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다. 구속시킨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몸이 건강에 나쁘다, 안 좋다. 뭐 나이도 고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면이 돼야 하는데 사면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나 여론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에는 한 10% 정도 되는 좌파들이 있었는데요. 이 전교조들이 그 이념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 쪽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 40%가 지금 현재 좌파들에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쪽에 이렇게 하고 뭐 하게 되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계층을 가지고 주관하기 때문에 여론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많이 오르지 않는 것도 좌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으면요, 물론 좌파도 대한민국 일단 국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좌파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다간 세월 당합니다. 어차피 소신껏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또 우파들을 단합을 시켜서 우파에 단합이 돼서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좌파는 망하길 바라고 안 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도 그렇다고 해서 또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정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북에만 눈치 보고 이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반박도 못하고 중국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중국을 의식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내에는 그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도 종교를 안 졌잖아요. 울산 시장 선거 그리고 사모펀드 옵티머 라임 사건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 펀드의 부정한 문제가 일어났던 건데 아직까지도 종교를 못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했다는 성남 대장동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건 그리고 부인의 법카 문제 아니 경기도에 법카 가지고 쓰고 모아오는 거 그것도 가족이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기관장 해봤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카드 물론 갖고 있지도 않고 뭐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만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고기 하나 짜장면 하나 뭐 콩나물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또 관용차 가지고 집에 애들이라든가 학교 갈 때라든가
또는 집사람이 어디 갈 적에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이 방송을 들으면 다 보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지냈는데요. 아니 경기도지사 있으면서 경기도 차를 갖다가 이용해 쓰고 법인 카드를 갖다 쓰고 또 경기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이 와서 무슨 수행 비서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이번에 선거법으로 이재명 그 대표가 기소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언제 처리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법적으로 공정하게 반듯하게 처리할 거 아니냐 그거 하나 크게 믿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대통령 되고 이 윤석열 정부가 눈치 보고 여론에만 와서 급급하게 되면은요 일 제대로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좌파는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소신껏 그리고 우파를 단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경영해야 됩니다. 물론 우파라고는 국민의힘에 전 대표 이준석이 같은 그 엉터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당을 해집고 당의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한테도 심지어는 공격을 하는 이렇게 참 천하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난 참 미친 세상 같다. 이게 무슨 정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이나 당에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당에 잘 되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의혹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치에는 근접해서도 안 되고 정치인에 들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 아닙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마음에 맞게끔 자기만을 위해서 당원이나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봤습니까? 상대편에 있는 당에서 있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터져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평가, 시정을 요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당원도 안 됩니다. 당원 자격도 없는 겁니다. 당직자도 안 돼요. 더군다나 당대표라니 언감생신 참 얼굴도 두껍습니다. 얼굴도 두꺼워요.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그런 대표가 되지 않도록 당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당대표는 나경원 대표로 결정하고 국민 여론조사로다가 이준석이가 됐습니다만 그건 역선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거의 절반은 좌파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절반은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고 안 되고 망그러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도 지금 현재 프레임 씌워가지고 김건희 그 여사를 특검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우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에서 자손들이 후손들이 자유민주화 속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걸로 나라가 망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하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명박 대통령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노령이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사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정치인대 사면하는 거에 갖다가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높다 하니까 지난번 8.15 때 사면이 못 된 건데요. 언제든지 여론조사하게 되면요 거의 절반 정도는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그만큼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도 24만 7천 표 정도로 0.7표 차로 이긴 거 아닙니까? 좌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자당 당내에 있는 반대 세력이 있다 하면 더더욱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있는 이준석의 그 일원들, 이준석 패거리들 모두 다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당이 단합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항상 물어뜯고 항상 당내는 싸움을 합니다. 외부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당의 발전도 안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 나라를 경영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집안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바깥에 청소하는 게 나중이에요. 집안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은 고령이고 또 건강상도 문제가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라 하는 것을 이 정부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영TV의 권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